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안과 신현진입니다. 우리 몸에서 소중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눈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여겨보기 위해서는 사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나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 교정의 목적 세 가지는 첫째, 우리 눈의 소중한 시력을 보존하는 것이고요. 둘째, 눈의 위치를 올바르게 잡고 세 번째로는 양안시를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두 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력이 발달하고 있는 성장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이 사시가 있으면은 그 눈을 잘 쓰지 않아서 약시가 생기는데, 이 약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시력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사시 수술을 해서 도와주는 거죠. 올바른 눈의 위치를 만들어서 어른인 경우에는 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데 그런 복시를 없도록 사시를 또 치료하고 또 우리가 외관상 또 보기 좋게 하는 어떤 그런 미용적인 목적도 같이 있습니다. 사시가 없는 이 정상인 상태를 만들어서 두 눈을 같이 동시에 쓰게 돼서 양안시, 즉 우리가 사물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입체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시의 치료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치료를 세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눈가림과 다음으로는 안경, 마지막은 수술입니다. 눈가림 안경은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수술 안 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경우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질환에서만 시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의로 하실 것이 아니라 사시 전문의와 또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간헐외사시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수술로서 치료하게 되고요. 가림 치료나 안경은 부분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시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에 세 가지인데요. 제일 먼저 굴절 검사를 해서 근시, 난시, 원시가 있으면은 이제 안경을 쓰게 되고요. 또 시력 검사에서 만약에 정상만큼 시력이 나오지가 않는 약시가 있으면은 눈가림 등으로 약시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시까지 치료한 다음에 두 눈의 시력이 같아진 이후에도 사시가 계속되면은 마지막은 드디어 우리가 수술로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눈가림은 사시로 인해 약시가 있거나 심하지 않은 사시에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수술 시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시가 있는 눈을 잘 사용하지 않아 교정 시력이 정상만큼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시 약시라고 하죠. 사시 약시의 치료는 보시는 것처럼 좋은 눈을 억지로 가려서 나쁜 눈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약시 치료는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도 좋고 또 치료 기간도 짧아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아이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생활 이런 어려움 등으로 충분히 가리기 쉽지 않고 또 약시 치료 효과도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약시는 가림 치료 외에 수술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님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두 살 어린 나이에 사시를 되게 일찍 발견해서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온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이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눈가림을 하면서 수술 시기를 좀 지연시킵니다. 즉 아이가 수술 후 협조가 될 만한 한 만 3세 이후까지 수술을 지연시키는데 이 가림 치료가 또 사용되기도 하는 거죠. 심하지 않은 사시의 경우에는 드물게 안대로 하래의 눈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려가지고 드물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림 치료의 방법은 하루 중 활동하는 시간에 일정 시간 또한 일주일 중 수일 동안을 정상 시력인 눈을 안대로 가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경을 끼는 경우에는 안경 위에 헝겊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경을 끼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눈에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대를 싫어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최근 전자 가림막 안경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 안경 장점은 시력 교정과 눈가림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인데요. LCD 렌즈를 만들어 우리가 프로그램한 시간대로 시간 간격을 두고서 렌즈가 검게 변해 마치 이제 눈가림막을 하는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 초점이 망막보다 뒤에 맺히는 그런 원시 관련돼서 눈이 몰린 것을 우리가 이제 굴절 조절 내사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안경으로 교정한 사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굴절 조절 사시인 경우인데요. 조절 내사시는 많은 경우에서 원시를 안경으로 교정하면은 안경 낀 상태에서 내사시가 줄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외사시의 경우도 근시,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안경을 착용하면은 사시각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굴절 이상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때문에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아이들은 콧대가 낮기 때문에
안경이 잘 흘러내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경이 딱 얼굴에 맞게 크지 않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유지시키고 코받침이 아이들 코에 착 붙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을 쓰고 또 약식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사시가 계속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사시가 심하지 않아서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시는 진행하는 병이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안경이나 가림과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사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간혹 눈을 빼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술은 보통 2개의 근육을 수술하는데 한 눈에서만 2개의 근육을 수술하기도 하고 한 눈에서 1개씩 양 눈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수술 전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오른쪽 눈에만 사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양쪽 눈을 다 하나요? 물어보시거나 한쪽 눈만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반대쪽은 또 언제 수술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보통 한쪽 눈만 눈에 띄더라도 사시는 양쪽에 같이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또한 한 눈만 수술하더라도 두 눈에 상호작용으로 양 눈이 같이 교정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시 수술 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통증이 심한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을 수술했기 때문에 이물감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1, 2주가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수술 후 충혈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좋아지고요. 수술 후 염증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안약을 넣고 눈곱이 끼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눈 안쪽을 비비지 말고 바깥에 나온 것만 깨끗한 거즈로 닦아내면 되게 되는 것이죠. 수술 후 물체가 2개로 보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눈을 가리거나 한 눈을 번갈아 가면서 안대로 가리면서 기다리게 되면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만일 이런 상태가 수주 지나서도 남게 된다면 이걸 교정하기 위한 안경을 또 끼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꾸준히 정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데요. 사시가 재발하거나 또는 과교정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은 어른처럼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크면서 눈 상태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시 수술을 하면은 근시나 난시가 좋아져서 안경을 벗는 게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이 계신데요. 굴절 이상은 원래 사시와는 별도로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안경 착용은 꾸준히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보고 듣고 느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몸이 10량이면은 눈이 9량이란 말이 있듯이 그 중에서도 눈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중한 눈 관리 잘해서 100세 시대에 눈 건강하시길 바라며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안과 신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